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오늘은 해외 인플루언서 K뷰티 SPF GS 의혹 제기 관련해서 제가 알아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SPF GS가 문제된 제품명이 뭐냐면 센텔라 그린 레벨, 어센트 선, SPF 50 플러스의 PA 퍼플이죠. 브랜드는 이제 퓨리토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2019년 6월 12일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출시가 됐겠죠. 책임 판매업자는 하이네이처고요. 하이네이처 주식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9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만든 제조업자는 나우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 판매업자에게 물론 요청은 하지만 실질적인 답변은 나우코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처방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우코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능성 같은 경우는, 자외선 기능성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우코스에서 임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돌려쓰기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우코스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의 발달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 12월 3일이죠. 인스타그램 인키디코더죠. 아이디가 인키디코더인가 하여튼 인스타그램에서 폴란드 ISO 22444 방법으로 10명과 독일 5명, 독일에서는 5명으로 임상 테스트한 결과 SPF 19로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판매할 때 단상자는 SPF 50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SPF 19가 나왔다. 엄청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제기함에 동시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버들이 이제 퍼달라 문제 이제 많이 이슈가 됐겠죠. 그래서 12월 5일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하이네이처의 제조 판매 업체죠.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관련 테스트를 다시 하겠다. 관련 제품은 이제 중판매 중단하고, 또 이제 최근 6개월 판매 제품의 전액을 환불하겠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12일 데일리 베니티에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인데 왜 자꾸 이제 한국 뷰티 브랜드라고 하는지 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SPF 지수가 이제 선스크린 관련해서 거짓말이다는 또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나우코스의 답변도 있습니다. 나우코스 답변 어떻게 했나 보시죠. 자, 문제가 된 SPF 지수의 차이는 최초 크림 제형에서 로션 제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죠. 왜냐하면 우리 화장품에서 이제 크림과 로션의 제형을 나누는 기준은 둘 다 에머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떤 성분으로서 구분짓는 게 아니라 점도로서 구분짓기 때문에 크림에서 로션 같다고 SPF에서 낮아질 이유는 없죠. 자, 두 번째, 제형 변경 이후 자체 시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SPF 지수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고, 이를 해당 브랜드사와 협의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자, 숫자에 실험했지만 SPF 지수에 일관성이 없다. 이거 치인한 거죠. 문제가 있는 처방이라고 나우코스에서 자체 실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중단했다고. 애초에 제 생각은 아마 옛날에 10년 전에 받아놓은 임상 테스트 갖고 돌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SPF 지수가 시험 방법, 피해자 상황, 또 이제 측정 장비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사실은 감안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것도 잘못된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죠. 왜냐하면 시험 방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한 테스트 기관에서는 자기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ISO 2444 기준으로 할 겁니다. 피해자 상황이 다르다고 지수가 그래서 여러 명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 장비 다를 수 있죠. 과거나 이제 현재나. 근데 현재가 더 좋다고 한다고 예를 했을 때 훨씬 더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거의 장비로 했을 경우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제 현재로 낮게 됐다.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과거에 한번 최초 보고한 기능성 자외선 같은 경우 자외선 기능성 성분과 함량은 그 위에도 계속 수식게 돼 있죠. 그런 의견으로 아마 답변하지 않았나. 어쨌든 측정 장비가 좋으면 더 정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이네이처는 뭐 잘못이 없죠. 국내 법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뭐 수출을 했고, 나우코스 같은 경우도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SPF ODM 같은 경우는 ODM 회사죠. 나우코스 ODM 회사 같은 경우는 법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보면 SPF 원처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원처방 임상 테스트 최초에 보고 신고한 거,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돌려쓰기라고 하는데, 화장품에서 이제 제형만 바뀌어서 그 원료의 성분과 함량만 동일하다면 자외선 지수 동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SPF 50 플러스와 PA 퍼플 받은 성분 함량 그대로 썼을 텐데, 시가처 법이 그렇습니다. 쓸 수 있게 해줘요. 지금도 뭐 10년 전이나 그 전에 받은 것도 지금 그대로, 그래서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둘 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SPF 50으로 알고 샀는데 시험해보니까 SPF 19가 나왔다. 결국 물론 이제 책임 판매업자가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네이처가 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이네이처는 물론 나우코스에게 이제 피해 그거에 관련해서 받겠죠. 근데 법으로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논쟁의 여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처방 보유기업,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우코스겠죠. 최초 임상을 받은 기업, 자료를 갖고 있는 기업.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 있는 처방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의 자체적인 이제 자정작용이 필요할 거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감독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초 보고할 때, 기능성 보고할 때 원료 성분명과 함량을 신고합니다. 신고해가지고 그에 대한 SPF 지수도 신고하고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였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성분은 어느 정도 넣고 때 복합으로 넣었을 때 그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나오면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참 애매하네요. 그 식약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앞으로도 크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왕이면 SPF 지수 같은 거 이왕이면 큰 회사 제품을,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함량이 어떻게 들어가고 언제 임상을 받았고 최초가 보고됐느냐, 최초 보고된 임상이 언제 됐는지하고 함량과 뭐 그런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